자,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회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 가운데 제가 우려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신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것을 뭐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도시산업선교회라든가 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의 회복, 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권 신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실질적으로 좀 이끌어갔던 게 개신교의 정치 참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특히 이제 1987년 체제를 지나가면서 묘하게 한국교회가, 저는 이제 지난번 제가 같이 나눴던 그 88선언에 관한 이야기들도 제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보수와 정치라고 하는 이 묘한 이데올로기, 저는 이제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조금 묘하게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 안에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는 조금 더 자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반공지향적이고 기본의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걸 좀 부정하고 민족주의를 좀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한국의 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회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통일을 지향적인 그러한 것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원래는 자유주의에서 나왔던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들, 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진보가 오히려 그런 것을 잡고 보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묘하게 기독교가 둘로 나눠졌는데, 한쪽은 극으로 가고 하나는 극좌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나눠져 있고, 사실 대부분은 중도의 가치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길을 잃었을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공통적인 가치를 지향했고 그렇게 크게 나누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공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제기는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통일이라는 주제로 87년 이후에 넘어가면서 이 보수 진보가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관, 정치 이데올로기는 뭘까? 우리는 그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전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좌파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내세우고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가 추구해 나가는 기본적인 정치 아젠다와 정치 가치와 정치 체제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거는 뭐냐면 반공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젊은 사람들에게 이 반공이라고 하는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북한이 저렇게 포악하고 저 정도로 진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런 모습으로 가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 국가로 여전히 무장 통일을 좀 준비해가고 있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오늘날 우리 시대가 87년 이후로 민주화되어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반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놓여졌느냐, 반공은 당연한 개념이라고 놓여져 있고 인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갈 건지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IMF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경제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 아래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경제 체제 이데올로기 아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고, 기독교는 이것을 좀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야당 비롯한 이 진보 개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들 안에서 기독교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러면 사회주의적이고 좌파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것으로 갈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담론을 더 많은 학자들이, 정치학자들, 기독교 정치학자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독교 정치는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1970년대 기독교 정치인들이 이룩하려고 했던 기독교 정치 체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독일의 지금도 독일에서 구현되고 있는 기독교 민주주의라든가, 네덜란드의 기독교 민주주의라든가, 영국과 미국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이 실현했던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의 모습들, 그런 것들 가운데 한국적인 상황 안에서 그 보편적인 가치 아래서 우리가 한국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정치의 문제,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민주주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